채무자 초보는 단순히 주소를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라 그들의 과거 행적과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4년간 채권 추심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채무자 초본 발급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타인에 대한 초본을 발급해주는 게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담당 공무원이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발급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항입니다.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할 수가 있죠. 이는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인데요. 채무자 초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인 신분증과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 그리고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을 지참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판결문이 있는데 집행문까지는 아직 없는 상황일 때가 종종 있죠. 이럴 땐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본상 주소로 찾아가 봤는데 이사를 갔거나 허위로 전입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난감하실 텐데요. 그럼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거주불명 등록 신청을 하세요. 여기서 거주불명 신청은 일정 거주지에 살고 있다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자를 제3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입신고 등을 말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도 거주불명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앞에 안내드린 서류를 지참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물론 현장 조사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한 뒤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은 많은데요. 첫 번째,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어디 아프면 위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두 번째, 거주불명이 된 자는 재등록을 하기 전까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서류 발급이 안 되니 금융회사와도 거래가 어려워지죠. 또 기간 내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런 불이익으로 인해 대부분의 채무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주민등록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가 드러나거나 채무자 스스로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도 많죠. 주민등록 초본에는 현재 주소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주소 변동 이력이 기재됩니다. 덕분에 숨겨진 재산을 발견할 때도 많은데요. 먼저 채무자가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세요. 놀랍게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초본을 통해 가족관계와 동거 이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은닉했을 가능성을 체크할 수가 있죠. 또한 과거 주소 변동 시점과 재산 처분 시점을 대조하면 재산 은닉 정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채무자 초본 발급 방법은 전문적인 채권 추심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을 개인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해석, 서류 작성, 관공서 업무, 재산 추적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시간과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채권 추심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성공률도 높은데요. 혹시 이번 포스팅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치들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꼭 안전하게 회수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